가요계 전설로 손꼽히는 가수 패티김은 2012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어디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패티김이었기에 무성한 소문만 돌 뿐이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건강 이상설은 물론 더 나아가 별세설까지 이어졌죠. 그러다 패티김의 근황이 전해졌는데요. 패티김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온 인물일까요? 패티김은 어렸을 때 꿈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13살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고 또 한때는 간호사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결혼 얘기가 나오면 난 외교관과 결혼할 거야 라는 말도 했습니다. 외교관과 결혼하면 외국을 많이 다니게 된다는 생각으로 꾸게 된 패티김의 꿈이었습니다. 패티김은 2년 동안 국악을 배우며 음악 기초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전국 국악 콩쿨 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많이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나중에 기생이 된다라고 말하며 딸이 국악인의 길을 가는 것을 만류했고 패티김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악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패티김은 처음에 가수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세가 더욱 기울어 다른 형제들 모두 다닌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울 명동거리에서 만난 패티김이 노래 잘하는 것을 알고 있는 오빠의 친구가 패티김을 베니김에게 소개해줍니다. 베니김은 치과 의사 출신의 트럼펫 연주자로 기획사를 이끌며 미팔군 무대에서 활약하는 미팔군 무대의 대부였습니다. 그러다 1960년 12월 일본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패티김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작곡가 기록윤을 알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패티김은 1962년 미국의 유명 가수 패티 페이지만큼 유명해지리라는 지인의 권유로 패티김이라는 이름으로 예명을 바꿉니다. 미국으로 진출했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귀국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유는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패티김에게 프러포즈송을 전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패티김은 3월 말쯤 됐는데 4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작사해줬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프러포즈인 것 같았죠. 라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평소 내성적이었다는 기록유는 노랫말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전했고 두 사람은 그해 12월 결혼했습니다. 패티김과 기록유는 신혼여행 대신 베트남으로 위문 공연을 떠났을 정도로 부부이자 음악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패티김과 기록유는 결혼 5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았습니다. 패티김이 말하는 전 남편 기록유는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년 내내 술을 마시고 심지어 노름까지 해서 부인으로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분의 명예회복을 위해 저도 많이 노력했어요. 이혼한 전처로서가 아니라 같이 음악을 했던 선배, 동지, 친구로서 말이죠. 기록윤과의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패티김이 선택한 것은 이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당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고 이 때문에 이혼식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죠.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존중했지만 대중들은 패티김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솜사탕 같은 기록윤을 매정하게 차버렸다는 비난이 나에게 쏟아졌어요. 1970년대 이혼하면 무조건 여자 잘못이었어요. 남자는 용서가 되고 여자가 나쁜 것으로 됐어요. 정말 욕을 많이 먹어서 나는 오래 살 거예요. 억울했어요. 부부 문제는 부부밖에 몰라요. 몇 가지 안 좋은 루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패티김은 용돈 떨어지면 한국에 들어와 공연한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어요. 오죽 화가 났으면 한때는 한국도 미국도 아닌 일본으로 귀화할 생각까지 했어요. 나는 한 번도 미국 시민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패티김은 이혼 20년 후 기록윤이 개최한 콘서트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패티김의 따뜻한 마음에 기록윤은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찬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몸이 멀어졌을 뿐 마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록윤과 이혼 후 1976년 이탈리아 개 미국인 아르만도 게디니와 재혼하게 되는데 이때 패티김의 외도 루머가 퍼지기도 합니다. 패티김의 두 번째 남편은 청혼할 때 당신이 아이를 낳아주면 아이 몸무게만한 보석을 선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딸을 낳고 패티김은 7.5캐럿 사파이어를 받았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여러 노래들을 히트하며 인기를 끌어 패티김이 어마어마한 재력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그녀도 이혼과 사업 실패 등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또한 갱년기 우울증으로 한때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가수 조영남이었는데요.
조영남은 패티김에게 지금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해 동정도 못 받는다 라고 한마디 했는데 이 때문에 패티김은 목숨을 포기하려 했던 생각을 단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패티김은 은퇴 공연을 선보이며 삶에 대한 깨달음에 대해 짧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패티김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꼽자면 건강, 가족, 그리고 사랑입니다라는 발언에 한쪽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그녀는 땡큐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저는 만 55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생명의 꽃입니다 라며 사랑은 생명의 꽃을 열창했습니다. 그런데 햇수로 딱 10년 만에 패티김은 팬들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10년 만에 방송에서 마이크를 잡고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을 부른 패티김은 자꾸 눈물이 나려 한다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패티김을 불후의 명곡 무대로 부른 건 오랜 인연이었습니다. JTBC 15부작 패티김 쇼를 함께 한 MC 신동엽과 작가 등 제작진이 미국에 살고 있는 패티김이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설득했습니다. 과거 해외 활동을 펼친 그는 K-팝 가수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왕성하게 활약하고 있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10년 전과는 또 다른 후배들이 그 오래된 노래를 어떻게 해석해서 불러줄지 궁금했습니다. 라고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한 패티김은 여러분들이 저를 그리워한 만큼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고 무대가 그리웠고 노래 부르고 싶었습니다. 만 10년 만에 불후의 명곡을 비롯해 다시 무대에 선 것은 60년 전 제가 데뷔했을 때만큼 설레고 떨리고 긴장되고 그러면서 흥분되고 행복합니다. 자꾸 눈물 나려고 그래요라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패티김은 이날 무대에서 9월의 노래, 이별, 서울의 창가까지 총 4곡을 불렀는데요. 패티김 특집 방송은 3주에 걸쳐 편성됩니다. 패티김은 11시간 넘게 이어진 녹화에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고음 잘한다고 뽐냈는데 여기서 명함도 못 내밀겠다. 요새는 뭘 먹길래 그렇게 고음이 잘 나오냐라며 후배들이 준비한 무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편곡자와 연주자 실력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여러 차례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패티김 측은 은퇴를 번복하거나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재회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어 가수가 되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나의 운명이고 내가 즐기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즐기게 하는 것은 나의 숙명입니다. 또다시 10년 후가 아닌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뵙기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계속해서 무대에서 패티김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